자, 지금 이제 두 가지만 더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 제거,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 제거에 세 번째 게 하나 있었어요.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 제거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 이 세 번째 거가 이제 다른 연결 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 대손 충당금 상당액을 얘를 제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각 연결 법인별로 각각 채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송금으로 산입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연결 법인 중에서 자, 갑이 연결 모법인이에요. 갑이 A가 연결 자법인이에요. 근데 얘의 지금 채권이 있는 거야. 채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이랑 대여금. 이렇게 얘 지금 채권이 지금 세 가지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 대여금이 얘한테 빌려준 채권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그 각 채권에 대해서 장부상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이제 총액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장부상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만큼 총액으로 장부상 설정을 했을 것이고 세법상 대손 충당금의 한도는 전부 다 한꺼번에 계산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의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초과가 소급 분산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갖고 있던 채권 중에 얘한테서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 거죠. 얘한테서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 거야. 대여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각 채권 안에 얘한테서 받아야 할 채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각 채권에 대해서 세법상 대손 충당금의 설정 한도액만큼 송금에 산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송금 불사입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받아야 될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모회사 입장에서 채권이 세 개가 있는데 자, 매출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미수금이 있고 그다음에 대여금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 채권이 지금 얼마였냐면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이 장부상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이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은 지금 2만 원, 미수금은 3만 원, 대여금은 5만 원. 그래서 지금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은 현재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여금 5만 원 안에 얘한테서 받아야 될 대여금이 얼마가 있냐면 얘한테서 받아야 될 대여금이 3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받아야 될 채권 중에서 연결 법인한테서 받아야 돼. 다른 연결 법인한테서 받아야 될 채권이 지금 금액이 3만 원이 있는 거죠. 이 대여금 5만 원 중에 A한테서 받아야 될 대여금이 지금 3만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장부에는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설정해요? 장부에는 장부상 대손 충당금은 각 채권별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겠죠. 장부에는.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지금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은 240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장부에 420원 기말에. 그리고 얘는 840원이 장부상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총액으로 이 기말 잔액만큼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세법상 대손 충당금의 그럼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세법상의 설정 한도액은 대손 충당금의 설정 한도액은 한꺼번에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부상 대손 충당금의 금액은 각 채권별로 해가지고 240, 420, 840 해가지고 1,500원인데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액은 한꺼번에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액을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1,500원 중에서 1,000원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500원은 송금 불세입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설정 한도액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도 초과로 인한 금액은 소금 불세입되는데 한꺼번에 얼마만큼 소금 불세입된 거죠? 500원만큼의 소금 불세입된 거죠. 그러면 이 북상의 대손 충당금 중에서 아무튼 1,500원 중에 500원을 뺀 1,000원이 송금에 산입한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비율을 장부상 대손 충당금에 이 500원 한도 초과 금액 500원 이 500원을 이제 한도 초과 금액 500원을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각 채권별로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인지
각 채권별로 한도 추가 금액을 장부상의 대손충당금 요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요 금액에 비례해서 한도 추가 금액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500원 곱하기 1,500 중에 24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1,500 중에 240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1,500 중에 240 하면 16%. 그렇죠. 그러니까 500원 중에 16%가 그 매출 채권에 대한 한도 추가 금액이라는 거죠. 그 한도 추가 금액 500원이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그 500원 한꺼번에 나온 그 500원을 요 금액에 비례해서 뿌리는 거예요, 여기.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뿌려지는 거냐면 매출 채권에 뿌려지는 한도 추가 금액은 500원 곱하기 16%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80원. 그렇죠. 그럼 얘는 1,500 중에 420이니까 미수금에 대한 장부상 대손주금의 비율이 1,500 중에 42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28%잖아요. 얘는 한다면 이게 56%고. 그럼 이 한도 추가 금액 500원을 요 비율대로 여기 각각 뿌리는 거야, 이렇게. 실제 세무조정은 한꺼번에 뜨죠. 송금불상이 500. 송금불상이 500을 이렇게 뿌려요. 요 비율대로. 그러면 여기 뿌려지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40이 되는 거고 500원에 56% 하는 거니까 여기 뿌려지는 금액은 2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채권별로 송금에 산입된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되는 거냐? 240 중에서 80원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송금에 산입된 각 채권별로의 대손충당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에서 송금에 산입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160이 되는 건가요? 160. 얘는 400에서 140 빼는 거니까 280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는 얼마 되는 거죠? 얘는 560 이런 식으로. 송금에 산입된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에 대해서 장부상 설정한 대손충당금 중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이 이만큼인데 근데 지금 이 중에 5만 원 중에 3만 원 때문에 설정된 송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연결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 때문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다시 뭐 한다는 거죠? 이 중에 5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은 얘한테서 받아야 될 채권으로 인한 송금에 산입된 대손충당금이잖아요. 그러면 560 곱하기 5분의 3 하면 되는 거죠. 5만 원 중에 3만 원. 그죠? 그게 얼마인 거죠? 300 60% 하니까 336? 30.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송금 산입돼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받아야 될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 채권으로 인한 송금 산입한 대손충당금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걔를 송금불 산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비율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 비율대로 송금 산입액을 뿌려버리고 그 나머지 금액이 송금 산입한 금액이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 송금 산입한 금액 중에 이 채권이 전부 다 A한테서 받을 채권이라면 이거 전부 다 송금 산입하면 되는 거고 그 5만 원 중에 얘한테서 받아야 될 채권이 3만 원이 들어가 있다면 그 채권 560원 중에 5분의 3 만큼만 송금 산입되어 있는 그 금액 중에 5분의 3을 송금 산입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제거 중에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이라는 겁니다. 걔는 송금 불산입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받아야 될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계산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요게 지금 거기 보시면 680페이지에 밑에도 두 번째 줄부터 해가지고요. 681페이지의 네 번째 줄까지 그 계산 어떻게 하는지 말로 쭉쭉쭉쭉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말로 돼 있는 거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연결 법인 간의 자산 양도차 손익의 이연에서 자산 양도차 이연해 가지고 거기서도 세 가지를 아까 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하나의 회사라면 연결 모법인이 갖고 있던 토지를 연결 자법인한테 팔았을 때 연결 모법인 쪽에서 이게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처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양도법인 쪽에서 계산된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일단은 제거한 다음에 양수법인 쪽에서 그 자산이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는 게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양수법인 쪽에서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이때 여기서 제거시켰던 거를 다시 실현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없어지는 비율만큼. 그게 얼마인 거죠? 300
근데 그 실현시킬 때 어느 쪽에서 실현시킨다고요? 없어지는 거는 양수법인 쪽에서 없어지는 거지만 실현은 이쪽에 양도법인 쪽에서 제거를 시켰기 때문에 양도법인 쪽에서 실현을 시킨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한테 팔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한테 자산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게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으면 뭐가 적용되지? 누군가는 아무튼 손해를 보는 거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부계부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으면 자산 양도차손익을 이연하지 않습니다. 이연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얘기였었죠.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얘기.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 차 손익의 이연.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 차 손익의 이연에서 아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산 양도 차 손익 이연 대상 자산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자산 양도 차 손익의 이연 대상 자산이 자산 양도차 손익의 이연 대상 자산이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딱 정해놓은 자산들만 양도차 손익을 이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딱 둘로 일단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유형 자산, 그리고 무형 자산, 그리고 각종의 채권, 매출 채권, 특수한 계좌한테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팔 수도 있죠. 얘네들인데 이게 1그룹이에요. 1그룹. 근데 1그룹에서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을 제외해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그리고 각종의 채권. 이게 1그룹. 자, 2그룹은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 금융상품들, 각종의 금융상품들, 토지 건물과 각종의 금융상품들, 그리고 올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올해 하나 더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국 회사 주식,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국 법인 주식. 이게 올해 들어왔어요. 딱 얘네들을 연결법인끼리 사고 팔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연결법인끼리 사고 팔았을 때 자산 양도 차손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양도법인 쪽에서 자산의 양도 차손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익 처분 손실이 어느 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양도법인 쪽에서 발생하잖아요. 그게 연결모법인이 양도법인일 수도 있고 연결자법인이 양도법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 누군가가 아무튼 팔게 되면 연결법인끼리 사고 팔 때 파는 쪽에서 양도법인 쪽에서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할 텐데 걔를 일단 어떻게 하고 일단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양수법인 쪽에서 그 자산 해당 자산이 없어지는 건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거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거나 아무튼 양수법인 쪽에서 그 자산이 없어지면 그 없어지는 비율만큼 다시 실현시킨단 말이에요. 제거시켰던 걸 실현시키는데 그 실현시키는 거는 양수법인 쪽에서 없어졌지만 어느 법인 쪽에서 실현시킨다고요? 제거를 양도법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양도법인 쪽에서 실현시킨다는 거. 양수법인 쪽이 아니라 양도법인 쪽에서 실현시킨다는 거. 근데 대상이 딱 있는데 일단 이 대상 자산을 딱 보면서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의아한 게 하나 있냐면 연결은 우리가 사실 여기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회계학에서도 연결회계 공부를 하는데 회계학에서 공부했던 연결회계에서는 가장 많은 내부 거래가 뭐야? 걔네들도 내부 거래 손익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할 때 내부 거래 손익을 제거해야 되는 건데 사실 회계학에서의 연결 시의 내부 거래 손익 제거는 뭐가 가장 많죠? 재고 자산이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연결 법인끼리 사고 파는 자산 중에서 제일 많은 자산은 사실 뭐죠? 재고 자산 아니야? 근데 세법에서 연결납세 방식 도입했을 때 재고 자산을 빼기로 한 거야. 사실은 재고 자산은 제일 많은 거래가 있는 거거든요.
재고 자산은 제일 많은 거래가 있는데 걔를 빼기로 한 거야. 왜 그랬을까? 세법에서는 왜 빼기로 했을까? 그러니까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재고 자산을 얘한테 팔면 얘가 그 재고 자산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렇죠. 재고 자산은 바로 사용되거나 바로 팔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로 뭐가 되는, 양소법인 쪽에서 바로 뭐가 되죠? 거의 그 해 아니면 그 다음에 다 사용되거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제거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 해 아니면 다음 해 무조건 뭐가 되니까 실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바로 실현된다고 보는 거라서 실익이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 법인세에서의 연결납세 방식에서는 자산 연결법인 간의 자산 양도차 손익의 이연 대상 자산에 뭐를 그냥 빼기로 했어요. 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야 뭐 그 회계학에서는 그게 올해 거냐 내년 거냐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당기순이익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냐 계산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은 거야. 야 어차피 뭐 거의 바로 그 해 아니면 다음에 어차피 다 사용되네. 이쪽에서 다 없어지네. 그럼 뭐 거의 바로 그냥 다 실현되네. 제거했다 바로 실현 거의 대부분 그 해 아니면 다음에 실현되니까 야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복잡하니까. 그래서 걔를 빼기로 한 거야. 아시겠어요? 제일 많은 거래가 있는 걸 빼기로 한 거야. 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딱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거 1그룹하고 2그룹을 나눈 이유가 있는데 얘 있죠. 얘 1그룹. 1그룹은 2그룹은 무조건 양도차손익 이연대상 자산이 되는데 금액이 크든 작든. 근데 얘는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면 자손 양도차손익의 이연대상 자산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팔았는데 처분 손익이 그래서 발생을 했는데 제거했다 실현시켰다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야. 자산 양도차손익의 이연대상 자산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기준금액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1억 원 이하면. 얘네들에 대한 장부가액이 얼마 이하면요? 장부가액이 1억 원 이하냐? 아니면 장부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느냐? 장부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이연 대상 자산이 돼요. 자산 양도차손익의 이연 대상 자산이 되는 거고요. 1억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연 대상 자산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사항이에요. 얘는 선택하는. 이연을 할지 말지. 이연을 할지 말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연을 할지 말지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연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처분 손익을 제거하고 양소법인 쪽에서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에서 없어지게 되면 그를 양도법인 쪽에서 실현시킨다는 게 이연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처분 손익 제거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지 그냥. 이연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그냥 놔둬버리는. 그거를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밑에 있는 토지 건물과 금융투자상품과 외국법인 주식은요. 얘네들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얘네들은 다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이연 대상 자산이 되는 겁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이연 대상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있잖아요. 여기 얘네들은 내가 지금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토지가 여기 있잖아요. 토지 지금 내가 10,000평을 갖고 있는데 그 토지 10,000평짜리 토지 중에서 그 중에 일부분 1,000평을 양소법인에게 팔았어요. 그때도 그 1,000평에 대한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다른 연결법인에게 파는 경우에도 그게 이연 대상 자산이 되는데 이 외국법인 주식은요. 얘는 이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뭐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다른 연결법인에게 전액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연 대상 자산이 된대요. 내가 외국법인 주식 갖고 있는 게 총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P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갖고 있는데 그 10,000주 중에 2,000주를 팔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000주를 전체를 다 다른 양도법이나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만
이연 대상 자산이 된다는 거죠. 외국법인 주식은 뭐라고 거기 가로 안에 써 있죠? 해당 외국법인 주식 등을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연 대상 자산이 된다. 전액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토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만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한다 할지라도 이연 대상 자산이 되는데,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전액 다 파는 경우에만 이연 대상 자산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했으면은 이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구분했으면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뒤에 있는 문제가 연결이 자, 11번 문제가 11번, 그다음에 13번, 14번 이렇게 네 개를 풀어볼 거거든요. 11번과 11번, 14번, 15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11번, 14번, 15번 그렇게 세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문제 풀 때 다 푸는 게 아니라 딱 어디까지만. 아까 어디 했었죠? 연결 세모 조정을 첫 번째가 그 순서만 잘 한번 연습장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각 연결 법인별로 개별 세무조정 해가지고 각소금액 계산했죠. 세무조정들 다 개별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연결 세무조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죠? 연결 세무조정 첫 번째는 연결 조정 항목 세 가지를 제거. 연결 조정 항목 세 가지는 어떤 거다? 하나의 회사로 생각했을 때의 세무조정이 달라지는 세무조정이 세 가지가 있다.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입과 기업무 추진비에 대한 소금불산입과 기부금에 대한 소금불산입 또는 기부금의 한도 초과금의 이월 소금불산입. 걔네들을 일단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개별 세무조정 할 때에 각사소득금 회부할 때에 세무조정 했던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한다고요?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제거. 그죠? 그게 또 세 가지가 있었죠. 연결 법인끼리 주고받은 수입 배당금. 그게 1단계에서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 배당 입금산입을 다 입금산입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수입 배당금은 입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연결 법인, 다른 연결 법인한테 받은 수입 배당금이 입금으로 전체가 돼 있는데,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배당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걔를 입금 불산입으로 제거. 또 지금 연결 세무조정 1단계를 해가지고 각 연결 법인의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전부 다 현재 다 송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근데 그 중에 연결 법인끼리 주고받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다면 그게 다 송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가 얘한테 준 것 또는 얘가 얘한테 준 게 다 송금으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 송금 불산입으로 제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세 번째가 다른 연결 법인한테서 받아야 되는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 충당 상당액도 송금 불산입으로 제거. 그럼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차 손익의 이연. 근데 그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 제거와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차 손익의 이연을 합해 가지고 크게 뭐라고도 한다고요?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차 이연까지 아까 세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마지막 대상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주의사항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거 다음에 뭐가 있었죠? 또 연결 조정 항목을 이제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가지고 다 계산한 다음에 걔를 연결 법인별로 배분하는 거는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운데 걔는 그냥 빼자고요. 걔는 하지 마세요. 그 말고 나머지만 쫙 정리를 하더라도 20점 중에서 이게 15번 문제 있잖아요. 그때 2017년도에 합격자가 수업 시간에 딱 거기까지만 하라고 했더니 연결이 말도 안 되게 크게 나온 거야.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20점짜리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데 아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눈에 탁탁탁탁 보인다니까. 바로바로 할 수가 있다니까. 바로바로 딱딱딱 해가지고 5분 안에 아까 제가 하라는 대로 5분 안에 다 돼. 5분도 시간 남아요. 5분 안에 딱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14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각 번호별로 점수가 몇 점씩 맞았는지 뜨거든요. 세무사 시험은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때 딱 5분 투자해가지고 14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딱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해서. 그 뒤까지 다 풀 필요 없어. 그 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맞았다고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 뒤 배분은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15번 문제 딱 봐도 장난 아니죠? 근데 딱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까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순서가 머릿속에 돼 있으면은 바로 자료들이 눈에 보입니다. 먼저 11번 문제 한번 잠깐 봐볼게요. 11번 문제. 일진과 이진 주식회사는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연결 납세 방식을 선택해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대요. 일진 주식회사의 이진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00%고 24년도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한다. 24년도부터 일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는 14기고 이진은 10기래요. 자료 1과 자료 2를 이용해서 각 연결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계산 과정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양도소득 이연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이연 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가정한다. 이 뭐죠? 얘죠, 얘. 양도소득 이연 자산의 1그룹. 얘네들은 장부가액이 얼마 이하면 1억 원 이하면 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연 대상 자산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연 대상 자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래요. 아, 그럼 얘는 얼마 이하라면? 얘는 1그룹은 장부가액이 양도가액이 아니에요. 장부가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그러면 걔네들은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에서 제외시킬 거예요.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을 안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은 자료 1번에 1, 2, 3번 자료가 있고요. 자료 2번에 1, 2번이 있어서 뒤에 보니까 요구사항 그 답안 양식대로 지금 하면 되거든요. 자, 요구사항을 보니까 일진이 연결보법인, 이진은 연결자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에 그 양식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에 문제 11번. 문제 11번 항목. 그리고 여기 일진 주식회사. 여기에 이제 이진 주식회사. 첫 번째 1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와 있죠. 개별 세무조 해가지고요. 일진 주식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얼마? 2,968만 8천 원. 이진 주식회사는 7,343만 5천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어떻게 들어가죠? 이제 두 번째부터가 연결 세무조이잖아요. 연결 조정 항목의 제거. 자, 연결 조정 항목 딱 뜨면 몇 가지가 있다? 연결 조정 항목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 1번에 1번 연결납세 대상 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기순이부터 출발해 가지고 세무조정해서 각 사소금액 구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세무조정한 내역 중에 세 가지가 연결 조정 항목이 되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세무조정 내역에 수입배당금, 입금물세비 있느냐. 세무조정 내용을 보니까 법인세 비용, 증빙분리 기업업무 추진비,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한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그리고 차감소 금액, 각소 금액. 끝. 뭐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수입배당금, 입금세비 없고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죠 보니까? 기업업무 추진비가 직부인된 게 있고 시부인된 게 있네요. 직부인된 것도 있죠. 뭐 증빙, 불비, 증빙이 없는 기업업무 추진비잖아요. 증빙불비 기업업무 추진비. 그게 지금 얘한테만 있네. 얘한테만. 이게 걔한테 어떻게 돼 있겠죠? 송금? 불사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송금 산입. 그렇죠. 송금 산입 300만 원 하면 되고요. 얘는 없죠 지금. 직부인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금액이 있네요. 기업업무 추진비에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금액 둘 다 있죠. 송금 불사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다 어떻게 또 제거하면 돼요? 송금 산입으로 제거하면 돼요. 이쪽이 얼마입니까? 568만 8천 원. 이쪽도 있죠. 얘도 제거하면 되죠. 송금 산입 얼마 있죠? 300.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쉬운 거냐면 그냥 갖고 오면 돼. 갖고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계산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가지고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가지고 올 때 여기다 적으면 다 점수야 이게 다. 그러니까 아까 5분 만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풀으라고 할 때까지 거기만 풀면 얘는 5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끝났어. 기부금이 없잖아. 수입에도 입금세입이 없잖아. 그러면 연결 조정 항목은 얘밖에 없거든요. 끝.
두 번째, 세 번째죠. 뭐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조정.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 조정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제거와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차 손익의 이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부터 볼게요. 제거는 세 가지가 있죠.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 제거는 세 가지. 연결 법인끼리 주고받은 수입 배당금. 자료가 없어. 자료가 지금 2번에는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3번은 매출액이 있고요. 자료 2번에 1, 2번은 연결 대상 법인 간에 서로 매출 채권 팔았고 건물 판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 제거해야 될 거는 세 가지인데 수입 배당금 받은 거에 자료가 없고 근데 뭐가 있죠? 기업업무 추진비 중에 혹시 연결 법인끼리 주고받은 기업업무 추진비가 있는지, 다른 연결 법인에게 지급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전부 다 뭘로 돼 있죠? 지금 여기 1단계를 여기 2단계를 이쪽 2번 단계를 거쳐서 다 송금 산입돼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얘가 얘한테 준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또는 얘가 얘한테 준 기업 업무 추진비는 다 송금 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있는지 보는데 그게 2번 자료에 나오잖아요. 일진의 기업 업무 추진비는 4,500만 원인데 그 중에 300만 원은 여기 이거고 증빙 불비고 나머지는 연결 대상 법인 이외의 법인에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진은 이진한테 지출한 건 없어. 근데 이진 주식회사의 기업업무 추진비 지출액 4천만 원 중에서 얼마는 200만 원은 일진 주식회사에 대한 접대가 이진이 일자리 준 건 있네. 그러면 여기 번호를 한번 달아볼까요? 1번에 연결 법인 간 다른 연결 법인에게 지급한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죠. 그게 얘가 얘한테 준 게 있어. 얘가 얘한테 준 거. 그러면 이쪽에서 뭐 하면 되는 거죠? 준 쪽에서 송금 불사입하면 되고 그게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래요. 끝. 나머지 없잖아요. 또 다른 연결 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정한 대손 충당산택 아예 없어. 얘가 하나밖에 없어. 연결 법인 간의 거래소 제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연결 법인 간에 사고판 자산이 있거든. 자산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2번 잘 보세요. 일진이 삼진에 대한 매출 채권을 24년도 10월 1일 날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이진한테 팔았다고요. 이진한테 팔았어요. 채권을 팔았죠. 야, 근데 채권은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은 장부가액이 얼마 이하라면 1억 원 이하라면 자산 양도차 손익 이연 대상 자산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죠. 딱 얼마 장부가액이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장부가액이 7천 1억 이하잖아. 그럼 걔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연 대상 자산으로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일진이 또 누구한테 24년도 1월 1일 날 장부가액 5천만 원짜리 건물을 이진한테 시가 4천만 원을 매각했대요. 시가대로 거래했으니까 부계부가 정되지 않죠? 그러면 자산 양도차 손익 이연 대상 자산이 되는 거죠. 건물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5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으니까 4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건물에 대한 자 보세요. 건물에 대한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죠. 얼마가? 1,000만 원 처분 손실 발생한 거를 제거해야죠. 손실을 제거하는 거니까 송금 불사 어느 쪽에서 누가 양도법인이니까 일진이 양도법인이니까 일진 쪽에서 처분 손실 1,000만 원을 제거하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일진 쪽에서 제거했고요. 이진이 그 건물을 이진 쪽에서 건물이 없어지면 자 처분은 안 했는데 뭐 했죠? 이진은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해서 신고 내용도 10년을 적용해서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취득을 언제 했는데 1월 1일 날 10년이면 정액법이면 10분의 1이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쪽 이진 쪽에서 10분의 1이 없어지니까 이 중에 10분의 1만큼 실현시켜야 되죠. 근데 실현은 여기서 자산이 없어졌지만 어느 쪽에서 실현시킨다고요? 양도법인 쪽에서 건물에 대한 처분 손익을 또 실현시키는 겁니다. 감가상각 비율만큼이죠. 자산이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송금 산입 100만 원 실현시키면 되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10분의 1만큼 실현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연결 조정 항목을
다시 계산해 가지고 연결 범위를 배분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딱 여기까지만 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결 조정 항목의 연결 범위별 배분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러면 이게 10점짜리였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6점, 7점 이렇게 맞는단 말이죠. 응?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문제 14번. 주에서 P가 연결 모호법인이고요. 주에서 S 연결 자법인이래요. 로 구성된 연결 집단은 23년도 전년도죠. 23년도부터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며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에서 P의 S에 대한 지분율은 100%고 23년도에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대요. 주에서 P의 24기 사업연도와 S의 14기가 같은 연도예요. 연결하려면 사업연도를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둘 다 24년도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업연도에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얘가 10점짜리였는데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물음을 보시면 이 표를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1, 2, 3, 4번만 작성하는 거야. 1, 2, 3, 4번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1번에 뭐가 들어가고 2번에 뭐가 들어가고 3번에 뭐가 들어가고 4번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제 얘는 그것만 하면 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답을 하고 되면 근거를 적으려면 밑에다 근거를 적으시면 되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지금 이거 개념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게 3번 있죠. 연결 집단 내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조정이 있죠. 그렇잖아. 근데 하나는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 소득이 있고 하나는 양도 손실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2번이 뭐고 3번이 뭐죠? 둘 다다? 일단은 양도 소득을 입금 불사입 제거했다가 입금 산입으로 실현시키는 것만 적는 거죠. 2번은. 3번은 뭐냐면 양도 손실이 있으면 송금불사입으로 제거했다가 그중에 송금산입으로 실현된 것만 3번에 적는 거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나는 2번, 3번은 바로 할 수 있다? 개념을 알고 있으면 2번, 3번은? 그럼 2번, 3번은 지금 연결 법인 간에 사고판 거니까 자료를 보니까 1번은 자산총액 나와 있고요. 2번은 이자 비용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번은 그리고 보니까 수입 배당금이 나와 있고요. 4번이 24년도 8월 1일 날 P는 장부가액 1억 2천만 원짜리 기계를 S에 1억 5천만 원에 매각했대요. 그리고 5번은 8월 27일 날 S가 장부가액 6천만 원의 금융투자 상품을 P한테 5천만 원 자 그러면 벌써 딱 지금 잘 보세요. P가 판 게 뭐죠? 4번이죠. 4번은 P가 S한테 뭘 팔았죠? 기계인데 기계는 장부가액이 1억 이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장부가액이 얼마짜리였어요? 1억 초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연 대상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억 2천만 원은 얼마에 팔았어요?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3천만 원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처분이익은 3천만 원을 어떻게 했고요? 입금 불산입으로 해서 3천만 원. 거기 표에다가 그냥 그 입금 불산입 표에다 3천만 원 적고 우리가 적는 거는 이번에 그 중에 실현된 거. 자, 3천만 원 중에 입금 불산입 3천만 원 중에 올해 얼마나 실현됐느냐? 감가상각 했잖아요. 지금 기기장치. 감가상각 비율만큼 실현됐을 거 아니야. 감가상각을 어떻게 했냐면 신고내용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 0으로 상각을 했대요. 그러면 이 중에 얼마만큼 자산이 없어지는 거냐면 신고내용수 5년이잖아. 5년. 그리고 언제 취득했죠? 8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12분의 8, 9, 10, 11, 12. 5개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실현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야 되는 아예 세무정도 알려줬어. 입금 산입.
해득 금액은 실현된 금액이니까 3천만 원 중에 자산이 이렇게 없어지는 비율만큼만 실현되면 되는 거니까 정액법 5년이고 8월부터니까 12분의 5. 그러면 실현된 금액 얼마? 250만 원만 2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바로 2번 나오잖아. 이해되세요 지금? 3번도 바로 나오죠. 이것도 뭐 다 볼 필요가 없이 3번은 5번 자료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5번은 S가 P한테 판 거야. 뭐를요? 금융투자상품은 장부가액이 얼마든지 간에 이연 대상 자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6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처분 손실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양수법인 P가 걔를 어떻게 했느냐? 팔았대. 얼마를 팔았대? 그 중에 몇 퍼센트를 팔았대? 80% 팔았으니까 그러면 바로 나왔네. 처분 손실 얼마 있는데요 지금? 처분 손실 이거를 제거시켰죠. 송금세입을 제거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실현시킬 거냐? 처분 손실 중에서 이번에 양수법인 쪽에서 얼마가 없어졌으니까 80% 없어졌잖아. 너무 쉽잖아. 얼마 송금산입으로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8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냥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4번은 제가 하지 말자는 거죠. 연결 조정 항목 다시 계산한 다음에 연결 법인별로 배분하는 건 하지 말자고. 그러면 1번만 하면 되겠다. 1번. 1번은 뭐죠? 1번은 보니까 연결 법인별 연결 조정 항목 제거. 연결 법인별 연결 조정 항목 제거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쪽에서 하는 거죠? P 쪽에서만. P 쪽에서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입. 그러면 자료를 보면은 3번 자료 봐보실래요? P와 S가 24년도에 수령한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입을 계산하시면 되죠. 그냥 누구 것만 계산하면 되죠. 사실은 P도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입을 했을 것이고 S도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입을 했을 거야. 근데 그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입을 전부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별 법인별로 각사수 금액 계산할 때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입한 거 계산해가지고 걔를 입금불사입한 금액을 입금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것만 적는 거죠? 1번은? P 것만. 그렇죠. P는 수입 배당금이 누구한테 받는 게 있느냐? 밑에 보니까 3번 자료에 배당 수령 법인 P가 배당금 받은 거는 S한테서 받은, 당연히 S한테서 받은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서 받는 게 있어요? G한테서 받은 거 있죠. 배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P가 S한테서 받은 거하고 G한테서 받은 거하고 수입 배당 받은 것으로 인한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입액 계산해가지고 걔를 입금산입으로 제거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있잖아요. 여기 1번은 꽃 표시해가지고 밑에다가 근거. 우리 P 입장에서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S한테서 받은 거 수입 배당금 입금불사입액 계산해가지고 그걸 입금산입으로 제거하면 되죠. 그걸 직접 계산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수입 배당금 입금산입 계산하는데 S한테서 받은 수입 배당금 얼마? 2천만 원. 배당 기준일은 모두 23년도 12월 31일이며 꽃표시 되어 있죠? 24년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장부가액은 24년도 중에 변동사항이 없다. 자, 수입 배당금 얼마죠? 23년도부터 S 주식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의 실제로 주식 취득일이 S 걸 2014년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전에 추가한 주식이니까 S한테서 받은 거 수입 배당 입금을 했겠죠? 그렇죠? 2천만 원 빼기 자 지급이자. 자 지급이자 자료가 2번에 나와 있잖아요. P에 이자 비용은 얼마가 있다고요? 5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4,800만 원은 차입금 이자고요. 현할차가 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딱 그리고 지급이자 후부상액은 없대. 여기 들어와야 될 금액은 현할차 상각액 빼는 거니까 얼마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4,800 지급이자 곱하기 P의 총 자산의 적수분의 S 주식가액의 적수인데 S 주식이 1년 내내 변동이 없으니까 총 자산의 1년 내내 기말의 총 자산이 1년 내내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 근데 분자분모에 어차피 360으로 곱할 거니까 그죠? P의 총 자산이 얼마? 1번 자리에 나와 있죠. P의 24년도 말 24년도죠. 기말에 현재 총 자산이 얼마였습니까? 120억. 이거 1년 내내 있었다고 이거 가정하고요. 총 자산이. 그리고 분자의 S 주식 장부가액 얼마? 3번 자료에 S 주식의 장부가액 5억 원이 1년 내내 변동이 없대요. 이거잖아. 분자분모 어차피 360으로 곱할 거니까 쳐버리면 되고. 기말 총 자산이 1년 내내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고. 그리고 피투자 주식가액은 실제로 1년 내내 변동이 없었으니까 5억으로 하시면 되고. 지분율이
100%니까 입금물세액률도 100% 하시면은 S로부터의 수입 배당금 입금물세액이 계산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S로부터의 수입 배당금 입금물세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1,800만 원. 그리고 P가 또 누구한테서 받은 것도 있죠? G한테서 받은 수입 배당금도 있는데 그것도 언제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23년도 8월 27일 날. 그럼 23년도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전에 추정한 주식 맞죠? 그럼 P가 G한테서 받은 수입 배당금도 그때 개별 납세 방식에 의해서 각사속 계산할 때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이 됐겠죠. 얼마 배당금 받았습니까? G한테서 받은 배당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인가요? 빼기 지급이자 얼마고요? 4,800만 원 곱하기 총자산 기말 총자산 1년 내내 있어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120억 분의 분자의 G 회사의 G 주식의 장부가액은 8억 1년 내내 갖고 있었으니까 8억 곱하기 또 365일 한 다음에 지분율이 몇 %죠? P가 갖고 있는 G의 지분율은 15%니까 지분율이 20% 미만이잖아요. 입금물세율은 30%였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P의 G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의 입금물세액은 804만 원. 이 두 개 금액을 전부 다 모으면 되는 거죠. 입금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죠. 두 개 금액 합계 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2,604만 원. 그게 여기 들어와야 되는 입금산입액이 되는 겁니다. 4번은 하지 말고요. 1, 2, 3번 하면은 이거 10점 중에서 3개 맞았으니까 7.5점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 없다고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죠. 2번, 3번은 바로 나왔죠. 1번은 아무튼 P에 S하고 G에 대한 수입 배당금 입금물세액을 계산해서 걔를 입금물세액 계산한 다음에 그걸 입금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라는 거였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오케이. 자, 15번 문제입니다. 연결하면 15번 문제. 자료가 장난 아니었어요. 24년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한 주사 대한과 주사 민국은 모두 중소제조업이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한 24년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대한의 민국에 대한 지분율은 100%고요. 24년도 세모종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대한의 사업연도는 24기고 민국의 사업연도는 10기래요. 다 24년도죠. 자료 1 각사 소득금액 할 때 세모종 내역들이 나와 있고요. 자료 2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고요. 자료 3 연결 납세 대상법인 간 거래 내역이 있죠. 1, 2, 3, 4번. 1번은 대한이 건물을 민국에게 2번은 민국이 금융자 상품을 대한한테 팔았죠. 3번은 대한이 국세에 대한 연결대상법인이 아닌 국세에 대한 매출채권을 민국한테 매각했죠. 여기는 매출채권의 매각이죠. 4번은 민국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 주식을 대한한테 매각했죠. 그리고 자료 4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자료고 자료 5번은 이거는 막 복잡한데 아무튼 대한은 민국과 국세와 세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민국은 100% 갖고 있는 거죠. 연결법인이니까. 그리고 국세는 15%, 세무도 15%. 민국은 국세와 세무에 대한 지분을 10% 갖고 있고 걔네들한테서 받은 수입 배당금 수익이 얼마인지 쭉 나와 있고 배당 기준이 나와 있고 넘겨보니까 각 회사의 자산총액과 지급이자가 나와 있고 자료 6번은 기부금에 대한 자료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7번은 뭐 공제 가능한 요구수가 없고 뭐가 있대요. 자, 요구사항 1번에 딱 뭐까지만 하는 거냐면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세무조정 내역이 상당해요. 거기까지만 딱 하면 3분의 2는 맞는 거라니까요. 3분의 2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연결 조정 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걔가 어려운 거야. 걔가. 그거는 가성비가 떨어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딱 제가 하라는 데까지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빨리 다른 문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자, 문제 15번에 아무리 자료가
막 정신없이 있다 할지라도요. 전체적인 순서를 알고 있다면 그것만 명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그것만 딱딱딱딱 그 자료들만 갖고 와가지고 세무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여기 보니까 항목,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한, 그리고 주식회사 민국 이렇게 있어요. 자, 항목이 1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알려준 거죠. 각사소득금액은 주식회사 대한의 각사소득금액은 3억 4,418만 원이 되는 거고요. 민국의 각사소득금액은 6,474만 6천 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연결 조정 항목의 제거. 자, 연결 조정 항목의 제거. 연결 조정 항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그게 여기 안에 이거 각사소득금액 계산할 때에 세 개의 세무조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수입배당금, 입금세. 있죠. 그 세무조정들 있잖아요. 거기 자료 1번에 보니까 각사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 자료가 있는데 대한의 수입배당금 입금산입과 민국의 수입배당금 입금산입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는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 다 알려줬네요. 알려주면 너무 쉽다. 그냥 바로 갖고 오면 되지.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입을 이거 가져와서 대한 쪽에서 얼마죠? 3,882만 원이 지금 입금세입 돼 있잖아요. 걔를 입금 산입을 해서 제거하면 되죠. 그냥 가지고만 오면 되는 거야. 아까는 계산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료에 이렇게 다 있겠죠. 왜냐하면 각 개별적으로 각사소득금액 계산한 다음에 연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각사소득금액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무조정사항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지고만 오면 되는 거야. 3,882만 원. 또 민국의 수입배당금 입금세입은 738만 원도 입금산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만 오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뭐 가져오면 되죠 이제? 기업업무 추진비.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한 한도 추가가 직부인한 게 있거나 시부인한 다 갖고 오는 거죠. 보니까 직부인이 있죠. 적격 증명서를 미수치라는 게 영수증 수치한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당 3만 원 초과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격 증명서류, 적격 증빙, 미수치 한 기업업무 추진비,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송금 불사입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어떻게 제거하면 되죠? 송금 산입으로 제거하면 돼요. 이쪽에 얼마고요? 송금 산입 이쪽에 대한 쪽에 700, 민국 쪽에는 송금 산입 300만 원. 한도 초과로 인한 송금 불사입도 있죠.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한도 초과로 인한 송금 불사입액도 송금 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가지고만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도 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오면 돼. 몇 분 안 걸려. 얼마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여기 얼마 있고요? 200만 원. 여기는 한도 초과 얼마 있죠? 82만 원. 바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부금에 대한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직부인한 거나 또는 일반 기부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한 거 제거. 소부산입 또는 기부금의 이월 소부산입 제거하는데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정이 딱 하나 떴어요. 하나 또 했죠. 기부금의 한도 초과. 일반 기부 한도 초과. 누구한테 있죠? 주식회사 민국 쪽에 있잖아요. 지금 밑에 보니까 얼마에 1,780만. 그거 제거하면 돼요. 송금 산입으로 제거하면 되죠. 1,780만 6천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지고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다면 가지고만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끝나는 거야. 가져오면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3번에 뭐라고 돼 있죠?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의 조정. 그게 크게 두 가지죠.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제거와 연결 법인 간의 자산 양도차 손익의 이연이 섞여 있는 거야.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의 조정. 자, 먼저 제거부터 볼게요. 제거는 세 가지가 있죠. 연결 법인끼리 주고받은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이 있느냐? 있죠. 바로 하나 보이죠. 수입 배당금. 아니, 지금 여기 다 수입 배당금 입금사입 돼 있잖아. 다 입금사입 돼 있는데 연결 법인 간에 주고받은 수입 배당금은 누구한테 받은 거밖에 없지? 대한이 민국한테 받은 거. 대한이 지금 민국과 국세와 세무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연결 법인은 그중에 민국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
연결법인 간 수입배당금 다 입금 사입되어 있거든요. 걔를 입금 불사입으로 제거하면 되죠. 얼마인지 바로 나오잖아. 거기 보니까 자료 5번에 대안의 민국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받은 배당금 수익이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죠? 3천만 원. 바로 나와 있는 거야. 연결법인 간 수입배당금이 여기 단계를 거쳐서 다 입금 사입되어 있는데 얘가 받은 게 있잖아요. 지금 그 입금 사입되어 있는 걸 입금 불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3천만 원. 끝이 이것만 하면 되지. 이것만 하면 끝. 나머지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가지고 수입배당금 다시 계산해서 뿌리는 건데 그건 복잡하다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연결법인 간의 수입배당금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입금 사입되어 있는 것 입금 불사입보다 제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연결법인 간에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 자, 기업업무 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자료 2번에 있잖아. 그럼 그거 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걸만 복잡한데 볼 필요 없이 대안이 민국한테 준 기업업무 추진비가 있는지. 왜냐면 기업업무 추진비가 전부 다 뭘로 돼 있죠? 이제 뭘로 돼 버렸죠? 여기 2번을 지나서 다 송금으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대안이 민국한테 준 거랑 민국이 대안한테 준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법인 간에 주고받은 연결법인 간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가 다 송금으로 돼 있거든요. 걔를 다시 송금 불사입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얼마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딱 보면은 자료 2번에 꼽표 2번 보세요. 적격 증명서를 수취분 중 대안의 400만 원과 민국의 800만 원은 연결법인에 대한 서로가 서로한테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라고 돼 있는 거지. 알려줬네. 대안의 얼마가? 대안의 기업업무 추진비 얼마? 400만 원이 연결법인한테 준 거야. 걔를 송금 불산입으로 제거하면 되고 또 민국이 지출한 금액 중에 얼마가? 800만 원이 연결법인한테 지출한 거야. 그거를 송금 불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가지고만 오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또 볼게요. 또 이제 3번 뭐 하면 되죠 이제? 여기 3번 여기도 적을 거예요. 3번에는 연결법인 간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당. 대손충당금이 아까 몇 번에 있었지? 자료 4번에 있었지. 그죠? 그러면 거기 딱 보니까 지금 대안에 매출자금과 미수금이 있고 민국도 매출자금 미수금이 있고 각각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장부상 밑에 꼽표시 보면은 대안의 미수금 4억 원 중에서 1억 8천만 원이 민국에 대한 미수금이래요. 나머지는 다 특수한 게 없는 자한테 대한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이래요. 그러면 지금 그 민국에 대한 대안 쪽에 민국에 대한 채권 얼마? 4억 중에 얼마가 있다고 그러죠?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에 산입한 대손충당상대에 계산해가지고 걔를 송금 불산입할 거야. 근데 그거는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적어만 두세요. 3번에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 연결법인 채권이라고 할게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소금 세입할 것 일단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계속 연결법인 간 거래소득 조정에 뭐가 있죠? 이제 4번에 연결법인 간의 거래소득 제거 3가지는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차손익의 이연 1, 2, 3, 4번이 있죠. 자료 3번에 1, 2, 3, 4번을 보시면 되죠. 자료 3번에 1, 2, 3, 4번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 728페이지의 요구사항을 보시면 그 표 바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728번 요구사항 보시면 양도소득 이연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라. 그러면 아까 우리 1그룹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얼마 이하면 1억 이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1번은 뭐죠? 건물이니까 얘는 2그룹 자산이니까 얘는 금액 크든 작든 무조건 이연 대상이 되고요. 2번은 금융투자 상품도 금액 따지지 않고 이연 대상 자산 되죠. 근데 3번은 매출 채권이잖아. 매출 채권인데 장부가액이 딱 얼마죠? 딱 1억. 딱 1억. 1억 이하. 그럼 얘는 제외시킬 수 있으면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볼 필요가 없네. 제외시킬 거니까. 이연 안 시킬 거니까. 또 4번. 올해 개정된 뭐죠? 외국법인 주식을 팔았어. 근데 이 외국법인 주식이 이연 대상 자산이 되려면 외국법인 주식 전액을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거든요. 이연 대상 자산이 되는데 외국법인 주식 A 주식의 80%만 다른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얘는 이연 대상 자산이 아니죠. 그러면 3, 4번은 볼 필요가 없네. 자료 3번에 1, 2번만 보면 돼. 1번은 뭐죠? 건물. 자, 건물은 처분 이익이 발생해서 처분 손실이 발생해. 그러면 적으시면 되죠. 건물 얼마짜리를? 1억짜리를 민국에 얼마에 팔았어? 9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물론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때 그 9천만 원을 시가로 팔아야지. 근데 만약에 시가 정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가에 판 거야. 근데 만약에 시가가 5천만 원인데 9천에 팔았대. 그럼 누군가는 둘 중에 하나는 부계부가 적용되잖아요. 부계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또 뭘로 안 보니까 이연 대상 자산이 아니야. 근데 9천만 원에 팔았고요. 말이 없잖아. 아무 말이 없으면 9천만 원이 그냥 시가인 거죠. 시가대로 팔았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처분 뭐가 발생해? 처분 손실. 건물에 대한 처분 손실을 제거해야죠. 어느 쪽에서? 양도법인 쪽에서. 자, 양도 이걸 일단 제거하는데 누가 양도했죠? 대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 쪽에서. 이쪽에 처분 손실 얼마 있죠 지금? 1,000만 원을 송금 불산입으로 제거하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쪽 민국 쪽에서 그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에 대해서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비율만큼 이쪽에서 실현시킬 거야. 그죠? 판 건 아니고요. 판 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 내용수 10년 정액법 상각했대요. 그러면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 취득했으니까. 7월 1일 날 10분의 1에 10분의 6.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처분 손실을 얼마를 실현시키면 되는 거죠? 1,000만 원에 10분의 1에 10분의 6 하니까 얼마죠? 50만 원을 송금산입으로 실현시키면 되죠. (5번) 5번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은 일단 장부가액 1억짜리를 시가 1억 500원에 얘는 시가라고 명확히 표시했네.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죠. 1억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1억 500에 팔았죠. 그러면 얘는 처분 이익이 발생하죠. 처분 이익. 누가 팔았습니까? 민국이 대안한테.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할게요. 처분 이익이 발생했거든. 얘를 제거하는데 양도법인이 이쪽이니까 처분 이익 제거하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얼마죠? 500만 원 입금세입 제거한 다음에 그러면 양수법인 대안 쪽에서 그 금융투자 상품을 얼마만큼 처분했느냐 없어지는 비율만큼 실현시키는 거니까 보니까 대안은 민국으로부터 취득한 금융투자 상품 중 몇 퍼센트를 30%를 부산에 처분했대. 그러면 이쪽에서 30%가 없어졌으니까 금융투자 상품 처분 이익을 다시 30% 실현시키면 되는 거죠. 입금 산입으로 500만 원에 30%니까 150만 원을 입금 산입으로 실현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까지. 그리고 끝났어요. 지금 4번에 연결 조정 항목의 연결 배분은 하지 말자니까요. 여기서부터는 하지 마는 거야.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야. 이게 3분의 2가 맞는 거라니까요. 최소한. 그리고 하나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 충당금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죠. 대손 충당 상당히 요것만. 그것만 볼게요. 그게 그 몇 번 자료 보시면 돼요. 자료 4번. 자, 대안에 매출 채권 6억, 미수금 4억이 있고요. 대안의 대손 충당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계산 곱해 가지고요. 이쪽에서 지금 대안이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 민국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까 대안의 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송금으로 설정한 금액 계산해서 송금세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꼭 표시해 가지고요. 자, 계산합니다. 대안 것만. 자, 채권이 대안 쪽에서 채권이 뭐가 있었죠? 아까 매출 채권과 아까 계산한 것대로 한번 해볼게요. 매출 채권하고 뭐가 있어요? 대여금이 있잖아요. 그 채권에 대한 장부가액이 얼마 있어요? 매출 채권이 얼마 있고요? 6억. 대여금이 얼마 있고요? 대안 쪽에서 대여금이 얼마 있죠? 4억. 얘에 대해서 각각 장부상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느냐?
매출 채권에 대한 장부상의 대손증감이 1,200. 대여금에 대한 장부상 대손증감이 얼마 있었죠? 800. 지금 어디 보는지 아시죠? 지금 다? 그럼 대손충당금이 지금 장부상 대손증감이 총 얼마 있죠? 2천만 원. 자, 그런데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가 대안의 개별 납세 방식에 따른 각사소득세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가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설정 한도액이 세법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를 이미 알려줬죠? 한도 초과로 인한 소급세 혜택이 얼마인지를 알려줬어요. 그게 세무조정 결과 있잖아요. 얼마 있었죠?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얼마 있었습니까? 1,000만 원. 그럼 설정 한도액이 1,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지. 아무튼 이 한도초과 금액을 요거에 비례해서 뿌린다니까요. 그러면 얘에 대한 한도초과 금액은 요거에 비례하는 거니까 얘에 비례해서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한도초과 금액이 얼마고요? 600. 요거에 대한 한도초과는 얼마입니까? 400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 송금에 산입된 대손충당금은 1,200 중에 600이 송금세입된 거니까 얘는 600이 되고 딱 절반이니까 800 중에 400만큼 송금세입됐으니까 송금세입된 금액이 400인데 문제는 얘죠. 이 4억 원으로 인한 송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이 400인데 근데 이 4억 중에 지금 여기 4억 중에 요거 400만 원이 송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인데 4억 중에 민국에 대한 대여금이 얼마 있다고요? 1억 8천이 있으니까. 그럼 그 1억 8천으로 인한 송금 산입된 대손충당금은 1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180만 원을 여기에서 송금 세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 180만 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4억 원으로 인한 송금 산입된 대손충당금이 400이니까 그죠? 4억 중에 지금 민국에 대한 대여금이 1억 8천이 있잖아요. 그럼 1억 8천으로 인한 송금 산입된 대손충당금은 180만 원이라는 얘기고 걔를 송금 산입으로 제거한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5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개념을 알고 있으면 가지고 와서 집어만 넣고 계산하는 거 몇 개 없거든요. 복잡한 계산은 연결 추정 항목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배분하는 거 있죠. 그게 복잡해요. 그게 복잡한 건데 그 복잡한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풀어도 정답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가성비 좋게 5분도 채 투자하지 않아서 한 2점 정도 맞고 가는 거예요. 5분 투자해가지고 12점 맞는데 틀릴 리가 없어. 가지고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점수야. 그러니까 틀릴 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딱 연결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가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정답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쪽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막 외울 게 또 많아. 고려할 게 되게 많고 하지 말라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문제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문제 크게 나오면 일단 이걸 다 버린다. 근데 그것도 바보야. 왜냐면 그냥 가지고만 오면 점수 받는 것들이 다 얘가 1점씩은 최소 받는 거거든요. 다 가지고만 오면 되는 건데 다 있는데 그거 못 가져와가지고 점수를 다 못 맞는 거야 이게. 그럼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속상한 거지, 그죠? 가지고만 오면 0.5점 아니면 1점인데 가져오세요. 계산하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가져오는 건 0.5점, 계산하는 건 아마 1점 이 정도 될 거야. 다 0.5점, 0.5점, 계산하는 거 얘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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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이게 12점이나 이렇게 될 거니까. 응? 입금 산입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정신이 여기 이쪽에서 입금 산입하면 안 되죠? 실현시키는 것도 다 어디 쪽에서 이쪽에서 없어졌지만 실현은 이쪽에서 시켜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어느 법인 쪽에서 실현시킨다고요? 무조건 양도 법인 쪽에서 실현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 적어야 되는데 정신없어 여기다 적었네. 무조건 제거시킨 쪽에서 실현시키는 겁니다. 제거시킨 쪽에서 실현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대손충당금 계산한 것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되셨죠? 이제 합병 들어갈 건데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합병 다음 시간에 합병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합병 마무리할 거니.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좋아하면은 되게 민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숨겨줘야지 살짝. 오늘은 여기까지 연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합병하는 거는 그냥 한꺼번에 합병 정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법인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연결까지 준비 공부 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합병 문제도 모의고사 한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합병하고 모의고사는 수요일 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주말에 좀 공부해 주세요. 오늘은 딱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